자, 안녕하세요. 경선식입니다. 자, 2025년도 수능 영어 20번, 22번, 23번, 24번 주제 제목 요지 찾기는요. 자, 놀랍게도 두세 문장만 읽고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주제 제목 요지 찾기는 최근 6년간 수능 평균 2.5문장, 즉 전체 지문의 35%만 읽고 100% 풀렸으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최근 4년간 2024년부터 2021년까지 주제 제목 요지 찾기 총 16문항이 나왔는데요. 자, 각각 미괄식이냐 두괄식이냐 주제문이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미괄식이 11문항이고요. 그리고 양괄식이 4문항이었고 중괄식은 딱 1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된 것은 미괄식이, 즉 주제가 대부분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도 4문항은 들어있었다. 요거죠? 자, 그리고 중괄식 딱 1문항. 자, 요것도 2문장만 읽어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대부분 주제가 있었고 앞부분에도 주제가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읽지 않는데 예외가 있어요. but이나 however로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된다 라고 하면 두 번째 문장까지만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미괄식이 많으니까 중간 읽을 필요 없이 마지막 문장부터 답이 보일 때까지 거꾸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보일 때까지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근데 보통적으로 마지막 한두 문장까지만 읽으면 주제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1과 2, 즉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한두 문장을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은 그 요지가 나오잖아요. 자, 요지라고 해서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내용을 간추려 보세요. 거기 내에서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정답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면은 정확하게 그 답이 보입니다. 자, 2025년도 수능 2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읽는다. 그죠? 자,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인대요. 무엇을? 대티아를. 자,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로 온 거죠. 바로 뭐냐면 기껏해야 뭐다? 즐거운 휴식일 뿐이다. 자, 보어로서 온 거예요. 자, 뭐로부터? 한 학생의 학습으로부터 간단한 휴식을 취하는 것뿐이다. 기껏해야. 자, 그리고 뭐냐면 이제 보호가 A 그 다음에 B로 연결된 건데 뭐 오픈 가로치니까 이게 보호로서 연결된 거예요. 공통관계로. 자, 그래서 뭐냐면 더 자주 뭐 하는 것이다? 방해하는 것이다. 누구를? 학생을 방해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으로부터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한 학생을 방해하는 것이다. 원래 prevent A from ing는 뭐예요? A가 ing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라는 수거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은 학습에 지장 주는 것이다. 바로 이거잖아요. 그냥. 그죠? 기껏해야 그냥 휴식이고 지장을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미괄식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답이 보일 때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자, 이것은 뭐 할 수 있게 해주냐 하면은 자, 교육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무엇을? 게임에 자, 주의 집중이란 얘기죠. 주의 집중, 주목. 자, 그래서 집중을 갖다가 지시하는 또는 명령하는, 장악하는 뭐 이런 많은 뜻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갖다가 지시하는 어떤 그러한 능력, 즉 집중력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허락한다. 우리의 학생들이 뭐 하도록 허락하냐면 즐기도록 그들의 게임을 뭐 하는 동안에 학습하고 있는 동안에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럼 이것이 뭔지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까지는 읽어봐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하대요. 무엇이? 대티아가 바람직하다. 우리가 게임을 갖다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게임이에요? 연결되어지는 어디에? 학습 성과에 연결되어지는. 근데 어떤 학습 성과예요? 우리가 우리의 학생들에게 대해서 원하는 학습 성과에 연결되어지는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것은 집중력도 키워주고 그리고 뭐예요? 공부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합치라 그랬죠? 자, 뭐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게임하면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떤 게임을 개발해야 된다? 학습에 연결되는 게임을 개발하면 집중력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학습하면서 게임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보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찾아보세요. 학습 효과 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해야 한다. 뭐예요? 답이 바로 나왔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어떤 게임? 학습 성과에 연결되어지는 이거잖아요. 학습 효과 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해야 한다. 그죠? 자, 2번 보세요. 교육 현장에서 학습과 게임 활동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 자, 학습 활동에 게임이 초래하는 집중력 저하를 경계해야 한다. 여가 시간 게임을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향상해야 한다. 이런 말 안 나왔죠? 게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학습 공동체가 노력해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니죠. 자, 여기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한두 문장에 있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 거기에 주제가 다 들어있다라 100%예요. 100%. 제가 20년 넘게 해설 강의를 했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첫 번째 문제가 마지막 문장에서 거기에서 읽은데 다 주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니까는 우리는 답과 관련된 부분만 읽었더니 바로 답이 보이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2025년도 수능 22번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당연히 읽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자, 대시는 삽입과 마찬가지입니다. 삽입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는 거가 끼워놓은 거니까는 무시하고 그냥 가보세요. 자,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바로 뭐다? 특별히 적절한, 관련 있는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선 조금 더 어려운 뜻으로 유의미한 뜻으로 사실 쓰는데 적절하다라고만 해석해도 문제 푸는데 해석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그룹 환경 내에서 그룹 단체 내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적절하다.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가라 그랬죠. 답이 보일 때까지. 자, appreciation of differences. 다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겠죠. appreciation. 여기선 진가를 인정하다 해가지고 인정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근데 뭐가 다른 걸 인정하겠어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을 이해하는 거니까 감정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만들어준다. 무엇을? 무대를 만들어준대요. 또는 경기장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어떤 무대냐 하면 오픈된 열려진 의사소통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준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촉진시킨다, 증진시킨다. 무엇을? 건설적인 갈등 해결을 갖다가 촉진시킨대요. 갈등을 해결해준다. 자, 그리고 향상된 그룹 기능을 갖다가 촉진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더해보세요. 대충 답이 나온 것 같잖아요, 이제. 그죠? 아, 그러니까 감정을 갖다가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 감정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 다름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예, 열려진 의사소통에 대한 무대를 갖다가 제공을 해준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갈등도 해결해준다. 그리고 향상된 그룹 기능을 갖다가 promote, 촉진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읽은 내용과 가장 적합한 걸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집단 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 감정 조절이 아니죠. 감정을 뭐 하는 거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다름, 서로 감정들은 서로 달라. 다름을 또 인정하는 거지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감정 이해 능력은 집단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한다. 첫 번째와 마지막에 다 주제가 들어있다라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자, 맞아요? 틀려요? 감정 이해 능력.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그 중에서도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곳은 집단 내 원활한 소통은 어디 나와 있어요?
오픈 커뮤니케이션, 열려진 의사소통에 대한 무대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협력을 촉진한다. 협력은 어디 있어요? 향상된 그룹의 단체 기능을 갖다가 뭐예요? 촉진시킨다. 뭐예요? 향상된 그룹 기능이란 게 바로 뭐예요? 향상된 그룹 기능. 단체로서의 기능, 협력, 이것을 촉진한다. 아, 이거 답이 될 수 있겠는데? 일단 2번 체크해두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을 향상한다. 우리가 첫 번째와 마지막 한두 문장 내에서 읽은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절대 100% 답이 아니에요. 알겠죠? 역대 수능에서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 없는 건 답이 아니라고 확신해도 돼요. 감정 관련 어휘에 대한 지식은 공감 능력 발달의 기반이 된다. 이 내용도 우리가 읽은 내용과 거리가 멀죠? 자, 그리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는 사회성 함양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 이것도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는 사회성 함양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2번. 얼마나 쉬워요. 이 중간에 이만큼 읽지 않고 우리는 32%만 읽고도 정확하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정답과 관련된 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다른 오답을 유도하는 이러한 내용들, 이런 것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답으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문을 다 읽고도 아,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헷갈림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2025년 수능 2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읽어야 되겠죠? 자, 그 도래. 산업시대의 도래는 변화시켰대요. 그 관계를 시간과 노동과 그리고 자본의 그 자본 사이에서의 관계를 변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그죠? 마지막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자, labor, 노동. 근데 이전에는 인도됐대요. 뭐에 의하여? 수학 주기에 의하여 인도되었던 노동은 뭐가 되었냐 하면은 시계 지향적인, 이제 시계로서 예전에는 이제 수학기 모내기 할 시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주기에 따랐던 것이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시계 지향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앞에 문장과 연결하니까 시간과 노동과 이런 사이에서 산업 시대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네요. 똑같이. 자, 그리고 사회는 시작했습니다.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 주위에서? 새로운 생산성의 원리 주위에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 산업시대의 도래가 시간과 노동 그리고 자본과의 관계 변화를 갖다가 일으켰다.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특히 노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수학 주기에 의해서 결정됐지만은 이제는 시계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는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끝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변화. 어디에 있어서? 노동과 시간의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변화냐 하면은, 자, bring about이 무슨 뜻이에요? 초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bout이 근처에, 가까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뭔가를 가져온다 해서 어떤 일을 가까이 가져온다. 그 일을 초래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초래되어진 뭐에 의하여? 산업화에 의하여 초래되어진 일과 시간의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변화, 일과 시간, 시간과 노동, 일과 시간, 그리고 일과 시간, 노동은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변화를 갖다가 예전엔 하비스트 사이클에 의해서 결정됐지만 시계에 의해서, 즉 산업화에 의해서 초래된 시간과 노동과의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변화, 정확하게 주제를 나타냈네요. 그죠? 다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효과 또는 영향. 자, 표준화하는 것. 자, 뭘 표준화하냐면은 생산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에 대한 영향
근데 뭐에 대한 영향이냐 하면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있어서의 그러한 이것에 대한 영향이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생산 과정을 갖다 표준화한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한두 문장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100% 주제가 아니다. 지금 20년 넘는 수능에서 다 그랬다. 좀 믿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영향이다. 뭐에 대한 영향이냐면은 산업화에 대한 영향이다. 뭘 대상으로 한 영향이에요? 기계와 인간관계에 대한 영향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법들. 뭐 하는 방법이에요? 증대시키는 무엇을? 자, 시간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들. 어디에 있어서? 산업시대에 있어서. 자, 시간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에요? 초과 근무 시간이 일으킨 문제들이래요. 뭐에 있어서? 노동자들에 있어서. 이것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정확하게 1번에서 설명한 거죠. 일과 시간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을 읽지 않았지만 오히려 어때요? 바로 그냥 직진이잖아요. 정답으로. 그래서 제가 짧게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하는 요인이 바로 이거예요. 다 맞잖아요. 지금 세 번째 문제인데. 그죠? 네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2015년도 수능 24번 다음 글의 제목 찾기입니다. 자, 역시 똑같이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자, 셀피는 resonate. 자, 공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공명한다는 게 뭐예요? 막 서로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소리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셀피는 울려 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데이 바삐 고민이죠. 뭐 때문이다? 자, 그것이 표현하고 개발하고 확대하고 그리고 강화한다. 무엇을 강화하는 거예요? 오랜 역사, 자화상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갖다가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확대하고 강화하기 때문에 그 셀피는 울려 퍼지는 것이다. 알겠죠? 네, 새로워서가 아니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셀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셀카라고 하죠. 그 콩글리시예요. 원래는 셀피입니다. 그래서 셀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그리고 도시에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대다수는 재작업해 왔습니다. 무엇을 갖다가 다시 만드냐 하면은 그 역사를 자화상에 대한 역사를 다시 만들어 왔다는 얘기죠. 그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셀피를 갖다가 즉 셀카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각적인 시그너처가 뭐예요? 서명이잖아요. 사인. 그죠? 예, 그래서 시각적인 서명이라는 건 뭐야?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뭐에 대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첫 번째 시각적 서명으로서 또는 특징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이 특징이라는 뜻도 있으니까는 시각적 특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화상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재작업해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개를 갖다 더해보세요. 셀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랜 역사, 즉 자화상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자화상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오랜 역사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뭐예요? 셀카를 갖다 찍으면서 그것이 세상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자신을 드러내는 시그너처 서명이란 얘기죠. 그죠? 첫 번째 시각적인 서명으로서 셀피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재작업을 해온 것이다. 자, 이걸 갖다가 나타내는 제목을 갖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셀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인가 어디에 있어서 예술 역사에 있어. 지금 예술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죠. 예술 역사가 아닙니다. 현재는 그랬지만은 일시적이고 이제는 셀피가 나중엔 인기 없어질 거야. 뭐 이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환상이냐
현실이냐? 당신의 셀피는 뭐가 아니다?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이 얘기한 거 아니죠? 우리가 읽은 첫 번째와 마지막 한두 문장에서 없는 내용은 뭐예요? 100% 주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년 넘는 동안 계속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셀피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다. 뭐에 대한 상징? 자기 지향적인 세계 문화에 대한 상징이다. 자기를 갖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얘기를 갖다 한 거 아니죠? 이것도 상관없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종말이다. 셀프 포트레이트, 즉 자화상에 대한 종말이다. 뭐가 어떻게 셀피가 이어받고 있는가. 자화상은 끝났고 셀피가 시작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화상이 끝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발전과 강화와 이거 시킨 거니까 전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셀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동격이죠. 최근의 혁신이다. 어디에 있어서? 자식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최근의 혁신이다. 5번밖에 될 수가 없겠네요. 자, 여기서 혁신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혁신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최근의 혁신이다. 셀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최근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뭐였어요? 자화상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강화하고 확장하고 개발하고 즉 혁신을 일으킨 게 바로 뭐예요? 셀피다. 여기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표현한다는 건 어디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서 첫 번째 시각적인 서명,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죠? 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재작업해왔다. 여기에 다 드러나는 거. 여기에서 주제가 다 녹아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제? 요지찾기 2025년도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때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예.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선생님들이 뭐 이런 강의를 보고서 찍기다. 야, 그런 편법이 몇 문제는 통할 수 있어. 다른데 안 통해. 그 선생들 노력하지 않는 선생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편법 아닙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제가 그동안의 모든 수능을 갖다가 다 데이터 검증해가지고 정답을 더 정확히 풀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양심상.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었더니 정확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읽어했던 문장 수를 한번 보세요. 2024년도 수능에는 2문장, 3문장, 3문장, 2문장. 자, 보통은 2문장 아니면 다 3문장이에요. 2문장, 3문장. 자, 요때만 딱 하나, 4문장. 그 4문장은 어떻게 갈겠어요? 첫 번째 문장 읽고 답이 보일 때까지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니까는 마지막 첫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문장까지는 읽어야지 답이 보였던 그러한 문제가 하나 섞여 있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석해가지고 해석이 잘 안 돼서 해석이 안 됐어요. 답이 보일 때까지 거꾸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틀리는 게 아니라 전체 지문을 거꾸로 읽다 보니까 다 읽게 되는 거. 이게 최악의 경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 실력과 독해 실력만 있다면은 2문장에서 4문장으로 100% 해결됩니다. 더 정확하게.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 6년간 이제 2025년도 수능을 더하니까 최근 7년간 주제 제목 요지찾기 총 28문제에서 평균 2.5문장 즉 35%만으로 100% 풀렸고 더 정확하게 풀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은요 한 문항당 보통 1분 35초 정도 내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52초를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자, 4문제니까는 3분 28초나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백만 원을 써가지고 학원을 다녀도 주제 제목 요지찾기에서 이만큼의 시간을 갖다가 단축시킬 속독 능력을 갖다가 함양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 3년이 걸려도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몇백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수능 영어 18분 단축 초스피드 풀이비법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찾기뿐만 아니라 글의 목적, 심경 변화, 그 다음에 빈칸 넣기, 그리고 순서 정하기 여러 유형에서 총
18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는 꼭 수능 영어 18분 단축 초스피드 프리비퍼 책을 꼭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2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학원 다니면서 몇백만 원은 투자하면서 이런 데 아끼면은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이거 정말 사기였다라고 하면 저를 갖다가 신랄하게, 인터넷상에서 비난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저는 모든 걸 다 걸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했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연결 영상으로 주제 제목 요지찾기 2024년도 문제를 다 풀어놓은 거를 갖다가 해놓을 테니까, 2024년도 다 적용되는지 주제 제목 요지찾기 네 문제 연결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